원피스 게임이 시작된 이후 전 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자동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이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안내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머리에 자동으로 원피스 게임의 규칙이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피스 게임의 운영자 라고 합니다.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본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게임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 시작된 이후 게임을 중단하는 방법은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라운드에서 탈락하신 분은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총 참가자는 32명이며 우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즉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은 죽게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드릴 예정입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게임은 건곤 1척, 두 번째 게임은 폐기지옥, 세 번째 게임은 살신성인, 네 번째 게임은 등용문, 마지막 게임은 천무이일입니다. 루피는 자동으로 머리에 문구가 입력되자 니시시시 모두 죽는다고, 그렇다면 내가 우승해서 그 소원을 빌면 되겠군, 관건은 결국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문은 이를 지켜보며 이미 한번 우승한 경험이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통해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은 물론 18인의 왕들 역시 손쉽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다시 한번 이 게임에서 우승한다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머리에 규칙이 입력된 이후 곧바로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게임의 진행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원피스 게임의 첫 번째 라운드는 건곤 1척, 랜덤으로 배정된 상대와 겨루어 승리하는 자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한거불능 상태가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는 종료됩니다. 라고 말하며 첫 번째 라운드 건곤 1척은 말 그대로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며 크하하 누가 오든 상관없다 10초 안에 날려주지 라고 소리쳤고, 루피 역시 자신감을 보이며 니시시시 누가 나올지 기대되는데 동료들이나 할배 샹크스만 아니면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잔뜩 겁에 질리며 릴리 여왕이 참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건가, 첫 번째 게임부터 탈락하게 생겼잖아 라고 중얼거립니다. 첫 번째 라운드 건곤의 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맞붙게 될 상대를 랜덤으로 추첨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상대를 호명한 이후 참가자들은 곧바로 랜덤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곧바로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우선 전게임 우승자인 이모님은 전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확정 진출한 상황, 즉 1라운드에서 한 분은 부전승을 하며 자동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행운의 부전승의 주인공은 사왕 천냥광대 버기 라고 말하며 이모가 전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결승에 오른 상태이며 버기는 부전승으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크로커다일은 저 녀석 운 하나만큼은 진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버기가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발표를 이어갑니다. 버기의 부전승이 발표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조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업은 사왕 천냥광대 버기의 부전승, 두 번째 매치업은 사왕 몽키디 루피 vs 해군원수 아카이누, 세 번째 매치업은 대거모 롤로노아 조로 vs 하얀 귀신 스모커, 네 번째 매치업은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vs 새로운 해군 영웅 코비, 다섯 번째 매치업은 혁명군 수장 드래곤 vs 오로성 갈링, 여섯 번째 매치업은 사왕 검은수염 마샬디 티치 vs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2호, 일곱 번째 매치업은 검은다리 쌍디 vs 해군대장 후지토라, 여덟 번째 매치업은 전 로저 해적단 부선장 레일리 vs 오로성 워큐리, 아홉 번째 매치업은 혁명군 2인자 사보 vs CP0 로브루치, 열 번째 매치업은 세계 제1의 거모 메에노 미오크 vs 오로성 나스주로, 11번째 매치업은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 vs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핑크스, 12번째 매치업은 하트 해적단 선장 트라팔카 로우 vs 오로성 마스, 13번째 매치업은 키드 해적단 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 vs 오로성 피터, 14번째 매치업은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vs 해군대장 키자루, 15번째 매치업은 전 칠무의 크로코다일 vs 해군대장 로쿠규, 16번째 매치업은 해군영웅 거프 vs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 라고 말하며 모든 대결 상대를 순식간에 발표했고 장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캐릭터들은 자신의 상대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버기의 부전승이 발표된 이후 버기는 가장 먼저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였고, 버기는 2경기 폐기지옥이 펼쳐질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버기는 폐기지옥의 특수한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이런 기분 굉장히 오랜만인데 샹크스 녀석만 아니었어도 능력자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조금은 그립구만 예전이, 라고 말하며 다음 라운드에 자신의 상대를 기다립니다. 원피스 게임 1라운드 건곤 1척의 두 번째 대결 상대는 루피와 아카이누였고, 루피와 아카이누는 마린포드를 구현시킨 전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정상결전이 재현되고 있었으나 이는 환영에 불과했고, 루피와 아카이누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아카이누 에이스를 죽인 녀석이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을 구현화시킨 공간이라 밀짚모자 니놈의 무덤으로는 안성맞춤이군, 에이스와 함께 마린포드에 묻어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향해 다가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루피였다면 고작 한 방만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루피는 사왕이 되었으며 그간 크게 성장했기에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아카이누의 턱을 가격하나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버텨낸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덮쳐버리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자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부스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고무화시켜버리며 견신홍련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뒤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타격하였고, 아카이누는 꽤나 충격을 입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고통을 버텨내며 제법 성장했구나, 밀짚모자, 과연 사왕으로 불리는 남자다워, 하지만 이 정도로 어림없다, 라고 소리친 뒤 마그마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루피의 행동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몸을 마그마로 변환시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달려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카이누의 주먹이 자신의 복부를 관통하기 직전 아카이누의 주먹을 고무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다만 아카이누가 마그마로 변한 탓에 아카이누는 매우 뜨거웠고, 아카이누를 맨손으로 붙잡은 루피는 손에 화상을 입었고, 루피는 고통을 신음하며 손을 호호 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조금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난치는 여유가 있는 건가 밀짚모자,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명구를 사용하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거인의 총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짓뭉개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내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공격을 허용한 덕에 루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팔 하나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고, 아카이누는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루피의 얼굴을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내장에 입은 부상 으로 인하여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루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은 한 팔을 이용하여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짓눌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겨우 숨을 쉰 채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루피는 자신의 발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찍어버렸고, 결국 아카이누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경곤 1척의 두 번째 라운드는 루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공간으로 이동하였고, 루피의 상처와 팔이 말끔하게 재생됩니다.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패배하며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곧바로 어딘가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뿐 아무런 구조물이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카이누는 겨우 의식을 유지하며 공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카이누의 머리에 강제로 어떠한 문구가 입력됩니다. 귀하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셨습니다. 하여 귀하는 원피스 게임의 규칙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제거될 예정이며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망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망 시일은 게임이 종료된 이후 그 즉시가 될 수도 있으며 최장 1년의 시간이 걸림을 알려드립니다. 아카이누에게 원피스 게임의 탈락자에 관한 지침이 강제로 입력된 이후 아카이누는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약 1시간 후 공중에서 보라빛의 충격파가 내려와 아카이누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아카이누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며 원래의 세계에서도 사망하게 됩니다.
루피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권고노 일척의 세 번째 경기인 조로 vs 스모커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조로와 스모커는 알라바스타를 구현화시킨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연기 녀석이 첫 상대인가, 나쁘지 않군, 과거였다면 이놈을 공격할 방도가 없었겠다만 패기를 터득한 이상 내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태우며 내 상대가 밀짚모자가 아니어서 아쉽군, 그놈만큼은 내 손으로 잡아놓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해루적 지태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조로와 스모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스모커는 조로와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의 주변을 안개로 뒤덮으며 조로의 시야를 차단시킨 뒤 연기 속에 숨어들며 조로에게 접근하여 조로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가 접근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노려 스모커의 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였기에 스모커는 하나만에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조금은 당황하며 롤러노와 조로 이 정도로 강했나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는 로그타운에서는 분명 네 녀석이 나보다 강했었다. 하지만 네 녀석은 머물렀기에 발전하지 않았고 나는 약했기에 계속해서 노력했다 라고 말한 뒤 3000세계 3도루 연기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스모커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스모커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허무하게 당하고 싶진 않았기에 화이트 블로우를 날리며 최후의 발악을 선보이나, 조로는 엠마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상쇄시킴과 동시에 스모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스모커는 전신이 잘려나가며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스모커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아카이누에 비해 패기가 약했기에 원래의 세계에 돌아간 지 1분 만에 사고사를 당하여 사망합니다. 권고노 일척의 세 번째 경기 샹크스와 코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코비는 빨간머리, 하필 당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다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해적이지만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말이죠 라고 말하며 과거 정사결전에서 샹크스가 아카이누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래, 그땐 이 녀석의 이름은 몰랐다만 용기만큼은 높이 사 내 기억 속에 각인되었지. 그리고 이젠 이름도 확실히 알게 되었네. 새로운 해군 영웅 코비 라고 말했고, 코비는 웃음을 지으며 영광이네요. 사왕에게 알아봐지다니 잡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바라는 바를 위해 오늘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샹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샹크스에겐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코비의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였고, 코비는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힘겹게 버텨내며 쓰러집니다. 코비는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에 노출되며 정신을 잃을 뻔하였지만 자신의 혀를 씹으며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난 뒤 곧바로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와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의 위력이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보다 수배는 강했기에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를 부숴버린 뒤 그대로 직행하여 코비를 직격하였고, 코비는 전신이 찢어지며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립니다. 권고노 일척의 네 번째 경기 코비 vs 샹크스가 끝난 이후 곧바로 드래곤과 갈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갈링을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네 녀석의 위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왕자 라고 말했고, 갈링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군. 네 놈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반동분자 중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세계 최악의 범죄자.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처형식이다 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검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갈링의 폐양색 패기가 복주하며 드래곤의 얼굴이 저려오는 느낌을 느끼며 역시 강한 패기로군. 하지만 이 정도라면 예상범위 아니다. 폐양색 패기는 단련이 불가한 사용자의 역량에 비례하는 내재적인 패기. 이놈의 폐양색 패기가 이 정도라면 내가 이곳에서 쓰러질 일은 없다 라고 말한 뒤 드래곤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갈링에게 접근하여 갈링을 공격하였고, 갈링 역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드래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갈링과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갈링과 드래곤이 한 차례 충돌하였으나 힘의 우애를 결정짓지 못하였고, 드래곤과 갈링은 멀리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시절을 살아온 그 남자들이 떠오르는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보며 거프, 로저, 흰수염, 센고쿠를 떠올리며 드래곤의 강함은 이미 그들과 대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곧바로 바람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폭풍우를 만들어냈고, 갈링은 폭풍에 휘말리며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폐양색
페기를 가시처럼 방출하며 갈링의 심장을 꿰뚫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전신이 반토막 나버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기뻐하긴커녕 의아해하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시절에도 사왕을 상위하는 전력이었던 자가 고작 이 정도가 끝일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갈링의 몸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링의 덩치가 수십 수백 배로 커졌고, 갈링은 괴수의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갈링은 고대 북유럽 신화의 신을 잡아먹은 전설의 괴수 펠리르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이는 오로성이 되며 이무에게 부여받은 능력이며 더불어 블루의 능력 또한 얻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매우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수종 열매인가, 아니 악마 열매와는 무언가 다르다, 저자는 마치 괴수 그 자체가 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갈링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내 갈링은 푸른 불꽃과 함께 상처를 재생시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달려와 드래곤을 들이박아버렸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분명 공격이 통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저 괴랄한 회복력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고, 갈링은 보기에라 하등한 녀석이여, 그분께 부여받은 신의 권능이 있는 한 난 블루불사의 몸, 고작 네 녀석이 어찌할 위인이 아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드래곤은 이 녀석이 말하는 그분이 네로나 이무라면 그 역시 조금 강한 인간일 뿐 고로 분명 약점은 존재한다, 약점을 파악하는 순간 승부는 끝난다 라고 말하며 갈링, 더 나아가는 오로성의 괴랄한 회복력과 블루에 대한 약점을 찾아내 갈링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갈링은 펠리르의 형태로 변신한 뒤 전투력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만 압도적인 회복력을 선보이며 드래곤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핀치에 몰리나 아직 기세가 꺾이진 않았고, 드래곤은 무수히 많이 들어간 자신의 공격 중 유독 류오를 사용한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어쩌면 류오를 활용하여 심장을 터뜨려 버린다면 이라고 생각한 뒤 갈링에게 접근하여 류오를 사용하여 심장 내부까지 충격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이 순순히 이에 당해줄 리 없었고, 갈링은 순식간에 드래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느 정도 부상을 입는 것을 감수하며 류오를 사용하여 갈링의 심장에 충격을 주었고, 갈링의 심장을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심장마저 재생시키며 곧바로 드래곤을 물어버렸고, 드래곤은 다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절망하며 틀린 건가, 저런 회복력은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갈링이 턱과 입에 큰 손상을 입었으며 턱과 입만큼은 재생이 되지 않음을 파악한 뒤 여기서 모든 것을 건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폐양색 패기와 바람을 휘감은 뒤 갈링에게 다가가 갈링의 위턱과 아래턱을 강타하였고, 갈링은 입이 찢어짐과 동시에 변신폼이 풀려나게 되었으며 큰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갈링의 약점이 턱과 입인 이유는 갈링의 모토가 된 펠리르가 과거 신들의 왕 오딘을 먹어치운 뒤 바다르에게 턱과 입을 공격당하며 사망하였기에 펠리르의 힘을 계승한 갈링의 약점은 턱과 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타오르성 역시 자신의 모토가 된 괴수 신수의 힘을 계승하며 그 괴수 신수의 약점이나 죽음의 원인이 된 무언가를 약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갈링은 펠리르의 힘을 잃게 된 이후 고통에 몸부림쳤으나 이내 자세를 다잡으며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힘을 끌어오며 펠리르의 형태를 유지하였던 터라 신의 권능을 잃게 된 이후 매우 약해지게 되었고, 드래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을 응축하여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며 갈링의 심장을 관통시켜버렸고, 갈링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건곤일척의 5번째 경기의 승자는 드래곤이 됩니다. 건곤일척의 5번째 경기 갈링 vs 드래곤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티치와 이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이오를 바라보며 제하하하 운이 좋군, 내 상대가 이름도 없는 죽정이라니 라고 말했고, 이오는 본주하는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이오라고 한다. 검은 수염 신세계의 황제 중 한 명, 첫 경기부터 성가신 놈이 걸렸군. 하지만 세계 정부의 흥성을 위해 질 수는 없지. 세계 정부를 위해 맡은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신의 기사단의 임무다. 그리고 하나 말해두자면 내가 이름을 떨치지 못한 것은 하기에 내려가 활약할 일이 없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티치의 안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티치는 바닥에서 뒹굴며 비명을 질러댑니다. 하지만 이내 티치는 다시 일어났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법 매콤한 펀치를 가졌군. 하지만 이 녀석 역시 내가 넘고자 하는 그 남자들만큼은 아니야. 너 따위에게 패배하는 게 내 인생의 서막일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남자들로 흰수염과 루피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티치는 이오에게 한 방 먹은 이후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양손에 각각 진동과 어둠을 휘감았고 우선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이오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되려 어둠의 도움을 받아 티치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화끈한 성격이로군. 나 역시 결착을 빨리 짓는 편이 편하지. 응해주마 네 녀석의 계획에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이오의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이오의 주먹에는 충격파와 같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능력과 이오의 패기가 충돌하였고 티치는 주먹이 부서지는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오는 아예 한 팔 전체의 뼈가 모조리 부서졌으며 갈비뼈와 내장에도 큰 충격이 갔고 이오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티치는 비록 오른주먹이 부서졌지만 한 팔과 전신에 큰 충격이가 이오에 비하면 상태가 제법 괜찮았고 티치는 빠르게 이오를 마무리 지으며 승부를 확정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혀를 씹어 절단시키며 일시적으로 고통을 제어한 뒤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티치의 복부를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굳이 이오의 승부에 응해주지 않고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리를 벌린 이후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오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어둠에 잠식시켜 갑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이오의 패기가 약해지며 이오는 결국 티치의 능력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며 어둠 속에 잠식되어 갖고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개지배처럼 피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제하하하 어이 이것이 해적의 승부라고. 성인 군자라도 상대하는 줄 알았나. 남자가 높은 것을 향해 가는데 비웃음 좀 사면 어떻나. 결국 최후의 승자는 나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고 이오는 결국 머리까지 어둠에 잠식되며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오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오는 약 이틀 뒤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티치가 건곤일척의 6번째 경기의 승자가 됩니다. 건곤일척의 6번째 경기가 끝난 이후 곧바로 7번째 경기가 시작되었고 쌍디와 후지토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곧바로 칼을 뽑아들며 전투를 시작하려 하나 쌍디는 잠깐 기다리라고 해군 양반 그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담배를 꺼내들어 입에 물었고 후지토라는 칼을 집어넣으며 알겠습니다. 전 담배를 피고 싶진 않다만 국수가 조금 땡기긴 하군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후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 언젠가 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끝내주는 국수를 하나 만들어주지 라고 말한 뒤 담배를 멀리 튕겨버린 뒤 시작해보자고 이 빌어먹을 게임을 이라고 말하고 후지토라 역시 칼을 뽑아들며 곧바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쌍디는 후지토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레소로자에서의 후지토라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놈의 전투 스타일은 악마 일매 능력을 통한 공간 통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틈을 이용하여 장격으로 마무리 짓는 스타일. 통제당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내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후지토라의 9090 열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거리를 벌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후지토라가 9090 열매의 능력을 쓸 틈도 주지 않고 후지토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쌍디의 패기가 약했기에 결국 9090 열매의 능력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고 쌍디는 중력을 버텨내지 못하며 그대로 땅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운석을 불러왔고 거대한 운석이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쌍디를 덮칩니다. 쌍디는 9090 열매로 인하여 몸이 묶이게 되며 결국 운석을 직격타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쌍디가 한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게임은 곧 끝나겠군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몸의 상처를 모두 회복한 뒤 빠른 속도로 후지토라에게 접근하였고 후지토라는 방심하고 있던 터라 쌍디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쌍디의 발차기가 후지토라의 턱을 깨부숴버리며 후지토라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후지토라 역시 곧바로 반격을 이어갔고 후지토라는 다시 한번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의 몸을 구속해버린 뒤 능력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지간한 외상으로는 꺾기 힘들 것 같군요. 허면 사지를 절단시키는 수밖에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곧바로 쌍디의 팔 한 짝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팔을 내주고 저놈의 골통을 부숴버린다. 어차피 나는 전력이 9할이 팔 정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 뒤 후지토라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쌍디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통을 참아낸 뒤 자신을 공격하며 필연적으로 몸이 열린 후지토라의 머리를 있는 힘껏 발로 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그렇게 나올 것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후지토라는 쌍디의 팔을 자르는데 성공한 뒤 자신에게 회심의 일격을 넣으려는 쌍디를 막아서기 위하여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땅에 쳐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후지토라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무효화시킨 뒤 빠르게 후지토라에게 접근하여 후지토라의 머리에 킥을 정확하게 적중시켰고 후지토라는 두개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비틀거리며 검에 의존한 채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고 쌍디는 후지토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기 위하여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불태워버린 뒤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높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후지토라는 전투불능 상태로 판명나며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후지토라는 자신의 패배가 확정된 뒤 훌륭한 전투 센스로군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다행히 마지막 담배는 아니었던 건가? 후지토라 기량적으로 확실히 나보다 우위였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원피스 게임을 관람하고 있던 는 이 게임의 첫 역배인가? 언더독이 탑독을 잡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밀짚모자 일당 기적을 일으킨다는 집단답게 이 게임의 첫 기적을 써내렸군. 이라고 말하며 탑독이 언더독을 그것도 건곤일척에서 이긴 경우는 원피스 게임을 통틀어도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쌍디와 후지토라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건곤일척의 8번째 경기 레일리 vs 워큐리가 시작됩니다. 워큐리는 레일리를 바라보며 이놈이 원피스 게임에 참가한 것은 의외로군. 로저조차 이 게임에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음 시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택했거늘 이제 와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그 녀석이 기다린 답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네. 또한 제자가 싸우는데 스승이 모르쇠로 일관할 순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한 뒤 칼을 꺼내 들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워큐리를 일도양단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내구성이 레일리의 상상 이상이었고 워큐리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민첩함을 선보이며 레일리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낸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레일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치명상을 입었고 나도 예전 같지 않구만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한 뒤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팔을 고정한 뒤 다시 한번 워큐리와 맞서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했으며 내구성과 재생력마저 뛰어났기에 현실적으로 레일리가 워큐리를 뚫어낼 방법이 없었고 레일리는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레일리 정도의 실력자라면 대결이 장기화되면 자신의 약점을 간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승부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뿔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레일리에게 돌격하였고 그대로 레일리를 들이박으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며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레일리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기동성 면에서는 확실히 워큐리보다 앞섰기에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여 워큐리의 뿔 2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레일리는 워큐리의 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나 워큐리는 곧바로 뿔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좌절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키며 폐양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하였고 레일리의 강력한 패기가 워큐리의 다리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단시킬 정도의 위력을 동반하지 못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레일리를 짓밟아버렸고 레일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인간의 형태로 돌아가며 레일리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렸고 레일리는 장기가 크게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으며 죽음까지 몇 초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강력한 패기만이 이 녀석의 방어를 뚫을 수 있는 건가? 로저, 흰수염 그들보다 강력한 패기만이 이놈을 뚫을 수 있을 것 같군.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 같지만 왜인지 루피라면 가능할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워큐리는 죽을 때가 되니 실성한 건가? 라고 말하고 레일리는 제자에게 미래를 걸 뿐이라네 라고 말한 뒤 눈을 감았고 건곤일척의 8번째 경기가 종료됩니다. 레일리와 워큐리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일척의 9번째 경기 사보 vs 루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보와 루치 모두 내심 서로가 매칭된 것을 만족하고 있었고 루치는 웃음을 지으며 혁명군 2인자 염제 사보 결코 만만치 않은 적이다만 신세계의 사왕 녀석들보단 낫겠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을 사용하며 레오파드의 형태로 변했고 루치는 악마 열매 각성에도 성공했기에 루치의 주변에는 군둥과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치를 바라보며 각성인가? 라고 중얼거린 뒤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치와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다가와 사보를 공격하나 사보는 미리 견무색 패기로 이를 읽어낸 뒤 자신의 몸을 유동화시키며 루치의 공격을 피해냈고 순식간에 루치의 뒤로 이동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루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곧바로 사보를 붙잡으려 하였지만 사보는 루치보다 한 걸음 먼저 움직이며 루치의 공격을 피하며 우선 뒤로 빠졌고 루치는 쥐새끼같이 잘도 도망다니는군 이라고 말하고 사보는 닿지 못하는 공격은 잘 쳐줘봐야 눈속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루치는 자신의 피부가 조금씩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대결이 장기화되면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달으며 빠르게 사보와 결착을 내리려 판단하였고 반대로 사보의 입장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기에 굳이 서둘러 승부를 내려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승부의 시작을 루치가 알렸고 루치는 계속하여 사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확실한 기회가 아니면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았고 루치는 승부수를 띄우기 위하여 각성의 형태를 푼 뒤 기본 동물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공격력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기동성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사보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루치의 전진을 막아서려 했지만 루치는 불을 뚫고 사보에게 다다르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인간형으로 폼을 바꾼 이후 무장색 패기를 뚫은 주먹으로 사보의 안면을 노립니다. 하지만 사보 역시 이글이글 열매를 먹기 전부터 무장색 패기를 높은 경지로 단련하던 인물이었기에 용족원을 사용하여 루치의 주먹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루치의 하복부를 관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루치는 사보의 목덜미를 물어버리며 반격에 성공했고 사보와 루치의 대결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보와 루치는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사보는 천천히 루치는 빨리 대결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치가 승부수를 띄우며 루치의 의도대로 승부의 흐름이 흘러갔고 루치는 자신의 승리를 직감하며 사보의 목덜미를 물어버린 뒤 이번에는 앞발을 사용하여 사보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보도 순순히 당해주진 않았고 사보는 불과 함께 공중으로 승천한 뒤 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 루치에게 던져버렸고 루치는 급하게 염제를 피해내나 루치는 염제를 완벽하게 피하지 못하며 앞발이 불타버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대염제를 사용하여 루치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루치는 2판 4판이다. 승자는 단 한 명이다. 라고 소리친 뒤 강화 유광권을 사용하여 사보와 대염제를 동시에 뚫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사보의 대염제가 루치의 앞발을 모두 태워버렸고 사보는 승부의 흐름은 이 녀석의 의도대로 흘러갔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실력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 루치는 전신이 불타버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치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약 3시간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사보가 루치와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사보와 루치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곤곤 1차기 10번째 경기 미호크 vs 나스주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미호크는 나스주로의 검을 바라보며 귀철일파가 만든 최초이자 최고의 명검, 최상 명검 초대 귀철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유가미로군 세계 정부의 편에 섰을 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초대 귀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뽑아들며 영원한 것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영구 흑도를 만든 검사는 역사상 단둘 메에누 미호크 이 녀석과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인물 도신 류마밖에 없다.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네 라고 말하며 의외로 승부욕과 호성심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미호크 역시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기다리던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가 설마 오로성 나스주로였던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미호크는 우선 자신과 나스주로의 거리를 재보기 위하여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굳이 응수해주지 않고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미호크의 참격을 간단히 피해낸 뒤 순식간에 미호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초대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아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곧바로 이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평이한 수준의 참격이라면 단연코 폐양색 패기가 휘감아져 있는 나스주로의 공격이 더 강했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미호크에게 다가가 미호크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검 주변에 원혼과 같은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나스주로는 미호크를 바라보며 이것이 네 녀석이 가진 전부라면 네 녀석은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고작 이 정도로 죽을 것 같았다면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지 못했을 테지
그리고 한 멍청이와 약속해서 말이야. 그 녀석과 다시 만나기 전까진 이 최강의 자리에서 몇 년이고 몇 달이고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그 전에 검사에게 쓰러지는 일 따윈 있을 수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견문색 베개를 극대화시켰고 미호크의 눈에는 붉은색 이펙트가 나타납니다.